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셧다운 장기화 여파로 미국의 성장률 최신 데이터가 이제야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의 원달러 환율이 최대 현안인데요. 일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가면 코스피 지수 6,000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미 증시가 산타랠리 기다리면서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증시 움직임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그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사실상 첫날이었는데요. 환율이 158엔 엔저를 가니까 일본의 재무부가 엔저를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구두로 어떻게 얘기 많이 보면 했죠. 총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돼야 되는데 엔화가 더 약세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항상 정책 타임이 중요하다. 어찌됐든 증시 입장에서는 엔캐리 자금 쇼크가 없으니까 어제 그 국내 코스피가 강하게 올랐죠. 한 85포인트 오르고 세계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따뜻한 그 이렇게 증시 모습을 전해드리게 돼서 그럼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탈법정화폐, 아까 그 김정학 특파원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법정화폐에 대한 해지 거래에 따라서 금값이 올라갔다. 이게 탈법정화폐 거래입니다. 오늘 금값의 상승을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들어서 지정학적 위험이 됐다 하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봉쇄하는 문제는 지정학적 위험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11월 CPI가 안정된 이후에 금리 유동성이 완화되다 보니까 법정화폐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해지 거래가 금값을 올렸다, 또 주가도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증시도 글로벌 자금이 미국 쪽으로 이용하면서 연말 랠리 기대를 해청 높였고 일부에서는 연말 랠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경제TV의 그 서 PD께서 주관해서 사실 글로벌 자금이 대이동한다, 연말 랠리가 온다 하는 시점이 버블의 붕괴 시점,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시점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딱 한 달입니다. 지난 11월 20일이니까 오늘이 12월 20일이니까 딱 한 달입니다. 3대 지수의 평균이 8% 올랐습니다. 연율을 계산하면 90%가 넘습니다. 이미 랠리가 왔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마이클 버리라든가 국내에서 모 교수가 3,500m로 떨어진다는 비관론이 이렇게 한 달간의 주가 모습을 보면 상당히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연됐던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내지는 잠정치 이게 한꺼번에 발표하기 때문에 속보치 잠정치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잠정치인데요. 오늘 그 발표합니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이 연말과 연초, 특히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할 거리를 만들어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미리 확인이 되었어야 될 데이터가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좀 늦어진 거죠, 이게. 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상무부에서 발표하거든요. 러트닉 장구가 있는. 예. 거기 밑에 경제 분석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모 회의에서 자문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매월 그 발표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발표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분기별로 발표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 분기당도 속보치, 어드밴스, 포텐셜, 파이널이 발표하다 보니까 세 번 나오죠, 미국. 3번 나오니까 미국은 성장률이 매월 발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12월 매월 발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3개월 동안 공백이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또 성장률은 다른 지표와 달리 종합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3개월 공백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 경제 성장률의 발표 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과 일본과 한국은 대부분 다 각 분기당 미국과 달리 속보치와 확정치만 발표됩니다. 그래서 분기당 성장률이 2번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거로 보고요. 중국은 분기당 1번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습니다. 매년 6월경에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는 한은이 추계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마다 분기 성장률이 제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 방식도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은 전분기 대비 방식입니다. 중국은 전년 동기비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의 추정하는 북한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맞춰서 전년 동기비 성장률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보면 성장률이 매월 발표되는데 여기에 3개월 공백이라는 것은 최근에 경기 순환 주기가 상당히 쇼트링, 단기화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급해지시죠? 급해지죠. 그래서 3분기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 경제에서는 깜깜이 미국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발표 시점도 단축해 되고 그다음에 예측 주기도 과거에는 1년에 2번씩인데 지금은 중간 전망해서 IMF라든가 OECD도 3개월 정도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1개월마다 예측치를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개월 정도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성장률로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건데 데이터가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확실성 요소가 되고 그리고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각들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CPI가처럼 사실 전월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달 수치 베이스 문제 때문에 통계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통계상의 신뢰 문제에서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 대비해서 이렇게 9월 달의 마지막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파이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은 4분기 거기 때문에 사실 9월 달까지 나왔던 성장률이기 때문에 CPI 같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트럼프는 화랑이다. 역사적으로 화랑이다는 표현을 썼죠. 미국 국민은 침체다. 그리고 NBR의 공식적 판단 기준으로 보면 경기 회복 국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분기 성장률 속보치 잠정치 포함된 것이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또 3분기 성장률 자체적으로 늦다 보니까 이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4.3%까지 봤습니다. 이 대목으로 본다면 화랑이 되겠죠. 근데 애틀란타 GDP 나오고서 발표한 거를 보면 4%에서 3.8% 정도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11월 실업률이 4.6%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2.7%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지금 시점에선 3% 초반에 걸릴 것으로 저희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3% 초반에 걸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3분기 성장률은 두 가지 각도, 미국 경제를 보는 제각각 문제, 그다음에 트럼프가 4.3에서 지금의 3% 초반까지 이런 쪽에 나오는 두 가지 혼란 사항이 정리된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증시로 호재로 작용하고 오늘 다우존스 지수에 이미 반영되는 모습으로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3점 몇 % 정도의 미국의 성장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 성장률이 지금 2% 안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좋은 숫자 아닐까요? 아주 좋은 숫자죠. 예. 네, 사실 트럼프가 4.3 나오면 화랑이고 역사적으로 화랑이고 지금 3% 초반대만 나오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실상 국가별로 경제 발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리 한국과 중국, 미국을 비교하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사실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에서 노동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그다음 총조선성을 포함하는 미국의 능력 가능한 성장률 이게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지금 1.8% 정도로 봅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좀 감안해 볼 때 3% 초반대 나오면은 오큰의 법칙상 1%포인트 이상의 인플레 갭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CPI가 2.7%로
9월 대비해서 3.0에서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고성장하의 저물가다 하는 이것이 주가의 연말일로 반영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오른 속도 자체는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물가와 성장과 관련해서 사실 그 12월 FOMC의 경제 예측 셉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1.8에서 2.3% 대폭적으로 조정하고 2026년 이후서부터 1.9에서 2%대 그리고 사실 물가는 안정된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의 3분기 내지는 11월 이렇게 고성장화의 저물가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미국에서 올해 예측에 가장 정확한 사람이 야덴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사실 AI에 대해서 거품보다는 AI의 확정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S&P 지수가 7,700까지 간다 얘기했습니다. AI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을 했습니다. AI 관련돼서는 반도체 우리가 또 낙관적 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AI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학 채찍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성장률이 되더라도 이렇게 공급 능력이 되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S&P 지수가 7,700 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에 연말을 앞두고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고 실제로 3대 주가에서도 보면 비관론자와 달리 주가가 강하게 지난 한 달 동안 3대 평균 지수가 8% 정도 올라갈 정도로 강하게 상승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우려도 있었긴 했지만 2026년 새로운 해로 향하면서 점점 골디락스라는 용어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 위원님, 이건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떤 이유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지금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중간 제목에 이제 나온 것은 사실 그 요즘 시중에 예. 시중에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가면 코스피가 6,000 간다는 게 아마 그게 굉장히 많이 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분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의 의견을 나중에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가 사실 그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한국 증시가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의 영향력을 볼 때에는 오늘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의 발표에 맞춰서 미국 경제 상황을 전체로 점검하는 거거든요. 미국 증시 좋죠? 한번 보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크로 펀더멘탈 오늘 성장률 발표합니다는 2분기 성장률 3.8% 오늘 3% 초빈. 근데 물가는 안정돼 있죠? 매크로 펀더멘탈 정말 좋죠? 마이크로 펀더멘탈 보겠습니다. 2023년서부터 미국 기업들의 이렇게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어닝 서프라이스가 4년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2026년도 70% 이상 어닝 서프라이스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EPS 전망이 대부분 내년도에 한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케빈 헤셋이 사실 케빈 워시가 올라오더라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명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쪽인데 다시 케빈 헤셋이 59%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59%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케빈 워시든 케빈 헤셋이든 기준금리 인하는 전향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RMA에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금 베센트가 있는 재무부 측에서는 스텔스 QE를 지금 병행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서는 기준금리 어찌됐든 인하는 내리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연말이 갈수록 내년도에 증시를 보는 시각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뱅크가 S&P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저치가 7,000입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최고치가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오펜하이머가 제시하긴 했습니다는 8,100까지 갔습니다. 평균 수준은 올해 가장 잘 맞췄던 야데니가 얘기했던 7,700입니다. 그런데 오늘 S&P 지수가 6,800 한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예. 6,8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최저 지수도 높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10% 이상의 상승이 2023년에서 내년까지 4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도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의 내년도의 모습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트럼프 진영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48,040까지 근처에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5만 지금 1,600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속도를 볼 때는 미국의 지금 10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취임식에 1년 예. 취임식에 말씀하신 거고. 그런 예. 관점에서 보면 다우존스 5만 돌파도 취임 전에 달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 한 달 전에 서피디께서 글로벌 자금이 대이동해서 연말 랠리가 온다 했을 때 사실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마이클 버리라든가 우리나라의 모 교수께서 주가를 굉장히 어둡게 했으니까 그때 과감하게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국내 코스피 지수 4,100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커지고 있는 낙관론의 모습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보고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있으면 미국은 유가, 증시 이런 것들이 이 정치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율의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백악관도 아마 증시 띄우려고 더 노력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 모든 정책은 경기를 띄우고 증시를 띄우게 한다. 모든 정책은 총력적으로 경기를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정책의 주요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아시겠으면 대규모 예산 편성하죠. 이건 뭐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 통화정책도 기준금리 인하하죠. 돈 풀죠. 세제정책 보겠습니다. 소득세 폐지하고 법인세 대폭 인하합니다. 감세 추진합니다. 산업정책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에 의해서 중국의 AI 플러스 액션 플랜에 대비하는 제네시스 미션에 의해서 AI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로봇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로봇을 육성하겠다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의 첨단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쪽에 집중 육성하겠다는 쪽에 지금 내년도에 산업정책의 구도가 나왔습니다. 관세정책도 순밀화해서 최소한 올해보다는 이렇게 강도 있지 않지 않겠느냐. 또 일부에서는 한시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동맹국에 대해서 일정의 셧다운식으로 한시적으로 완화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미 나왔던 겁니다. 재정, 통화, 그다음에 세제, 산업, 관세정책 모두가 경기를 띄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3%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사실상 미국의 경제라든가 증시에 낙관론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되는데요. 모든 게 푼다 하면 물가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1월에 뭐 아까 김정학 특파원께서도 금리가 사실 인하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이런 것이 지금 확률도 보면 시카고 페드 매체에서 보면 확률이 높은 것도 바로 모두가 풀어내면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가 가장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증시라는 건 결국 특히 미국 증시라는 건 세계 돈의 흐름들을 갖고 오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뭔가 문제 생기면 미국 좋더라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한 달 전에 서피디가 글로벌 자금 대이동 미국 쪽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미국 경제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예. 글로벌 세계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어려우면 미국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걸 뭐 보셔야죠. 뭐 일본의 엔캐리 자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일본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은 기본적으로 금리 차이에서만 설명하는데요. 엔캐리 자금은 수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수익. 예.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에서 일본의 국가 부도가 가능성이 높아져 엔화가 약세돼 일본 경제가 거꾸로죠. 그러면 엔캐리 자금에서 금리 차가 단순히 추가 금리 인상에서 좁혀졌다 하더라도 엔캐리 청산되겠습니까? 가장 본질적 목적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요.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에서 엔화가 강세될 줄 알았는데 엔화가 약세되니까 일본은행 끝나자마자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예. 총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내년도 세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위주로 사실상 세계 경제가 재편된다. 내년에는 북극이 열리기 때문에 예. 선진국 위주로 하는 것은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보면 선진국 하면 경제 발전 단계가 높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중국으로 갑니다. 이런 시각에서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성장률 3%, 내년도에 성장률 미국 경제가 3%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신흥국을 보겠습니다. 올해 브릭스가 골드만삭스 G1일이 2001년에 발표된 이후에 처음으로 신흥국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신흥국 나왔습니까? 올해 뭐에 대해서만 나왔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도 잘 안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올해 성장률 5%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3% 도달하는데 중국은 5% 도달. 이게 뭐냐? 도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 되는 거죠. 예. 내년엔 목표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증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치욕적인 인도 증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채 올해 최악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보면 내년도에 사실 미국 경제로 자금이 돌아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신흥국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시 돌아가지 못한다. 인도 부각되지 못한다. 브라질 부각되지 못한다. 글로벌 사우스 부각되지 못한다. 하면 자금이 미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실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하나의 주목되는 사항, 요새 엔캐리 자금 얘기들 여전히 뭐 추가 금리 인상하면 엔캐리 자금 쇼크도 발생하지 않고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데 여전히 또 미련이 가져가지고 엔캐리 자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라보고 한번 그렇습니다. 놀란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일본 경제를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본 경제는 올해 성장률 1.1%입니다. 내년도에 공통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이 0.6%입니다. 반토막이 납니다. 엔캐리 자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가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엔캐리 자금이 너무 본인 자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하면 또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엔화 포지션에 지금 캐리 자금에 노출된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다 해도 포지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 그 8월, 예. 4월처럼 그때는 그런 뭐 상황이 컸죠. 발생할 예.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막에 나오지 않는 내용 가운데 아까 언급하신 게 북극이 내년에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북극 항로가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된다는 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실상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 세계 경제의 모든 것의 70% 이상을 북반구에서 이렇게 대응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이 지금 인기리에 영국 이코노미스를 독점해가지고 책을 출간해서 매년 말에 인기책, 올해는 뭐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책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아, 이코노미스트의 2026 예, 대전망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게 겁니다. 이제 세계 예. 경제 전망에서 지금 한경의 그 하영춘 대표가 담당하는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보면 북극이 열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북극이 열리면 선진국적으로 재편되는 문제가 더 강하게 됐다는 것은 왜냐하면 자 그동안 70%를 담당하는데 스웨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 남극을 해서 트랜잭션 거래 비용이 많거든요. 예. 근데 북극이 열리면 숏컷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북극에 미국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 경제권이 더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뭐든지 이렇게 신흥국 얘기했던 시각에서 우리가 재테크 입장에서는 선진국 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 항로 열리면은 수에즈 운하로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확 줄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항로 운영 기간이 20일, 그러니까 거의 절반 단축되니까 아마 우리가 완전히 잘 모르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변화들과 함께 결국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으니까 환율 지금 사실 여전히 불안하고요. 우리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환율 지금 괜찮은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환율 2,000원
뭐 그리고 코스피 6천 사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아 보이는 단어 숫자들이긴 한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환율이 워낙 관심이 되고 예. 코스피가 뭐 현 정부에서 5천을 하다 보니까 매칭시켜서 이런 쪽에 얘기 나온 게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시청자분이 이 방송에 애청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가 도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 사실 이재명 정부가 좀 발본 세곤해서 예. 이런 위험한 발상을 저지르는 이런 유튜버들을 좀 이렇게 발본 세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국 증시 괜찮습니다. 한국 증시 내년에 사실상 경기에 대한 측면에서는 회복 국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마이너스 0.2%,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식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2분기 0.7%, 3분기 1.3%입니다.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국면입니다. 이것이 코스피의 정책 요인이 있지만 올해도 4월 이후서부터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한 70% 근접해서 세계 1위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좋았죠.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성장률 2배로 뜁니다. 올해 성장률 1% 내입니다. 0.9% 대비 내년에 1.8%에서 2.1%가 2배 정도 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은행이 사실상 연준 정도의 금융 완화만 내면 코스피 5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시청자분이 깜짝 놀라서 했더니 $1 2,000원 가면 코스피 6천 간다. 이렇게 되면요. 한국의 기업들 환율 때문에 다 나갑니다. 자본들 다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는 산업의 공동화, 자본의 공동화, 사본과 자본 공동화 됩니다. 성장률 누가 끌어올립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들, 유튜버가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발본 세원에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안정시켜서 청령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이런 식으로 조장하는 이런 사람을 좀 발본 세원할 거를 좀 꼭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얘기를 어제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가능성 좋고 이렇게 가는 것이 코스피 6천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